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창한 날씨에도 선뜻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인데요.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위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너무 아프고. 산이 좀 약간 높은데 갈 때는 굉장히 아파요.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작은 통증으로 시작해 증상이 진행될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질환으로 노년층에 주로 발병해 활기찬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관절 건강.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관절 중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하는 무릎 관절. 관절은 두 개의 뼈가 만나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뼈가 맞닿는 부분에는 부드럽고 탄력이 높은 연골이 있어 관절의 유연한 움직임을 돕고 충격을 줄여 직접적인 뼈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러한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무릎 운동을 방해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뼈에 변형이 생겨 이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맞닿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 끝부분에 연골이 마모되어서 관절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소위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다른 병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의 변화 현상입니다. 최근 퇴행성 관절염 같은 다발성 무릎 관절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24만여 명에서 2013년 258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높았는데요. 관절 통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비율이 남성 28.3%, 여성 71.7%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한슬관절학회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 수술법인 무릎 절골술을 받은 40, 50대 환자가 지난 5년간 3배에서 5배 크게 증가했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 중 1명이 40대 이하로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던 퇴행성 관절염이 중장년층에게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권영삼 원장.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노년층의 발병률이 높은 퇴행성 관절염. 최근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발병하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느껴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됐다는 강금임 씨. 쑤시고 시큰거리고 좀 뻐근하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바깥에 나올라 할 때 약간 시큰거리고. 초중기 정도, 초기에서 중기 정도에 이르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겁니다.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시죠. 단순한 근육통이겠거니 생각했었던 무릎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었는데요. 관리를 아프기 전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뭐 일할 때, 일상생활 할 때, 뭐 특히 이제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때 좀 시큰거리고 아파요. 무릎 연골의 퇴화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80%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요. 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인구가 늘면서 젊은 층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서 있을 경우 무릎이 받는 하중은 4배로 증가하고 걷거나 뛰는 등 움직일 경우 7배에서 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체중이 조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화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연령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마모되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여자분들한테 훨씬 더 관절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관절염 환자의 70%, 80%는 여성분인 걸 봐서는 여성한테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하중이 가는 무릎이나 고관절 쪽에 관절염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외상이나 젊은 나이에도 연골판, 십자인대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외상 후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국소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덜한 만큼 방치하기 쉬운데요. 이후 부종과 발열이 지속되고 운동 범위가 감소되며 말기로 가면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운동 시 마찰음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의뢰 나이 들면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최근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40세 이하의 젊은 나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무릎 부위가 붓거나 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진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원인이 있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 정확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는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정면으로 찍고 측면으로 찍고 슬개골과 대퇴골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찍고 이렇게 찍음으로써 관절염이 1단계인지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을 찍으면서 다리 전체를 찍게 되면 이 다리가 휘었는지 O자 다리인지 X자 다리인지 알 수 있고 우리 무게중심의 축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엑스레이가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검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통증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초기 가벼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돼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무릎 통증을 느꼈다면 정확한 진단 후 그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치료는 단계별로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가장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통증이 생기게 되면 약물 치료와 함께 물리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만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무릎에 연골 주사나 DNA 주사와 같은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더욱더 진행돼서 통증을 참을 수가 없고 또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절 손상이 적은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 비수술 치료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널리 이용하는 연골 주사. 환자의 관절 안에 연골 활액의 구성 성분인 히알루론산 제제를 투여하는 치료인데요. 히알루론산을 주사하게 되면 무릎 내부의 윤활 작용을 개선시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중기를 넘어 통증이 심하거나 연골이나 골절이 변형된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적인 치료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절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TV 모니터와 같은 내시경 장비를 보면서 관절에 연골판이 파열되거나 인대에 손상이 있거나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리가 오다리처럼 휘신 분들은 무게중심의 축을 변형시킴으로써 관절이 많이 마모된 부분보다는 마모되지 않은 부분을 주로 사용하게 하는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치료 후에도 관절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각자 증상에 맞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하셨던 검사를 통해서 그 개인의 정확한 어떤 기능 상태를 수치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초기 재활, 뭐 중기, 뭐 후기 재활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어느 수준에 맞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재활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치료 후 무엇보다 재활 운동이 중요한데요. 재활 운동은 손상된 관절의 빠른 회복을 도와줘 손상 전 일상으로의 복귀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각자 관절 손상의 상태나 정도가 다른 만큼 개별적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은 치료 후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요거는 통증 때문에 어떤 보행이 힘드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환경이 뭐냐면은 그 무게를 줄여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무게를 최고 한 20%까지는 그러니까 20%만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끔 이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이 환경에서는 좀 편하게 걸으실 수 있게끔 그런 보행을 하는 훈련 장비입니다. 재활 운동 하니까 좋고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고 운동 안 한 게 좀 후회가 되고요. 좀 운동해서 관리 좀 잘 좀 해서 좀 통증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저 외출도 좀 해야 되겠고 날씨도 좋은데 좀 나들이도 가고 싶어요. 무중력 보행 운동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요. 평소 무릎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체중을 유지해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줄여야 하고요. 무릎에 자극을 주는 무리한 동작의 반복은 피하고 과도하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관절 근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경우, 그다음에 과도하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몸무게가 한 번에 과도하게 느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관절염이다 의심이 되신다면 빨리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내가 관절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관리에 힘쓴다면 관절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노후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틴의 홈핏 여러분의 건강 트레이너 마틴입니다. 오늘 건강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주변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좋아하는 등산이나 취미 활동 등을 못하면서 삶의 활력 잃었다는 분들 많이 보시죠. 자, 무엇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에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펴고 앉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으세요. 자, 발끝을 당겨주시고 양 허벅지에 힘을 꽉 줍니다. 뒤꿈치를 땅에서 살짝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꽉 주시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느낌을 주세요. 자, 10초간 머물러 주시고 힘을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줄게요. 발끝 당기고 허벅지 힘 주고 뒤꿈치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꽉 주세요. 이렇게 힘을 줄 때 호흡을 입을 통해 길게 내쉬어주시고 또 힘을 풀어줄 때는 코를 통해 호흡을 마셔주세요.
자, 10초씩 버텨주시고 5번에서 10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쭉 펴고 앉는다. 발목을 위로 젖힌다.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다.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입니다. 한 발을 여러분의 정강이 앞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다리를 꼬고 앉을 때처럼. 자, 양손으로는 의자를 딱 잡아주시고 이대로 다리를 쭉 들어 올려주세요. 올려진 다리는 아래에 있는 다리를 내려 눌러주려고 하시는 거고요. 아래 다리는 위로 들어 올리려 버티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6, 7초 머물러 주시고 내려서 3, 4초 휴식해 주시고요. 다시 또 호흡을 내쉬면서 6, 7초 머무르세요. 이때 발끝은 자신을 향해 당겨주고 있어야 됩니다. 3, 4초 휴식합니다. 다시 내쉬면서 호흡을 내쉬어주시고 마시면서 내려줍니다. 한쪽 다리에 10번 반복하시고 또 반대쪽 다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 발을 왼쪽 무릎에 올려준다. 다리를 느슨하게 꼰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관절염 환자의 경우 체중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물속에서 걷기나 물장구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마틴의 홈핏 마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